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입니다. 오늘은 E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EQ를 사용하실 때 로우 컷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로우 컷 또는 뭐 하이 컷 등등 했을 때 특히 이렇게 브릭 월 모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모드를 이용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과, 그리고 이제 팹필터 Q3의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리니어 페이지 EQ나 아니면 여기 제로 레이턴시 이게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킥 사운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아무런 이제 프로세스를 하지 않은 이제 킥 사운드가 이제 이렇겠죠. 이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커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제로 레이턴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리니어 페이지를 보게 되시면은 여기 이제 로우부터 맥시멈까지 이렇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맥시멈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플레이백을 했을 때 굉장히 늦게 플레이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위상이 틀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위상을 센터 축으로 이제 맞추려고 이제 되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프리링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딜레이 컴펜세이션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 프리링이 생기는 구간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 컴펜세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플레이백이 다 이제 좀 이렇게 느리게 나오게 돼 버리는 건데, 자, 제가 얘를 이제 리샘플링해서 받아볼게요. 받아보면은, 자, 지금 보이세요? 앞에 확대해 보니까 앞에 없던 신호가 생겨버렸죠. 그죠? 분명히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커팅한 EQ를 받은 것 뿐인데, 이런 식의 어떤 프리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리니어 페이지 EQ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커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렇게 받으시고 한 번 더 잘라 쓰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렇게까지 브릭월 모드로 깎아내는 거를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특히 마스터 단에서 지금 같은 경우야 단일 샘플이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다시 커팅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마스터 단에서 이렇게 브릭월 모드를 깎아버리거나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라고 해서 이렇게 깎아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리니어 페이지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운드 앞에 약간 그 프리링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사운드가 듣기 안 좋은 쪽으로 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브릭월 모드를 사용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겠고, 리니어 페이지 EQ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 안 시키다 보니까 마스터 단에다가 쓰시는 게 이제 일단 가장 좋기는 해요. 물론 이제 개별 트랙에다 리니어 페이지 EQ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특히 이제 리듬 계열 쓰실 때는 리니어 페이지 EQ보다는 제로 레이턴시를 이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제로 레이턴시도 만약에 이렇게 브릭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오히려 킥이 좀 길어져 버리는 거? 그죠? 원래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데 뒤에 여음이 남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로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존에서 보면은 약간 아날로그 EQ 같은 특성을 지닌다라고 보셔도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EQ잉을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위상의 어떤 변화나 아니면은 그 음역대의 어떤 그 레조넌스가 더 생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소리가 오히려 더 길어지죠. 이런 식으로 레조넌스가 발생을 해서. 그죠? 음. 제가 좀 더 위쪽으로 했더니 훨씬 더 길게 소리가 뒤까지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나 더 브리걸 모드는 사용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꼭 브리걸이 아니더라도 그나마 이제 96dB로 하면 좀 덜해지긴 하는데, 이래도 소스 길이 자체가 조금 달라지죠. 특히 이렇게 과도한 어떤 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믹스에서는 리니어 페이즈를 사용하시고, 따로 오디오로 받아서 뭐 앞부분, 특히 이제 이런 그 드럼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생기는 프리링들을 제거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브릭월 모드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급격하게 로우를 커팅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존에 보시면 자, 이 큐가 이제 아날로그 모드, 디지털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제가 얘는 끄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오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퀄라이저 탭, 이 옵션에서 이퀄라이저 탭에 와보시면 Show Extra Curve라는 게 있어요. 요걸 켜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EQ잉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다르게 다 이렇게 움직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먼저 이렇게 지금 요 따라오는 거 얘 보이시죠? 이 부분 밀리세컨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기 쉽게 브릭 월 모드로 바꿔서 보면은, 자, 이 부분에 있는 위상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날로그 모드에서는 브릭 월 모드를 했을 때 오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약간의 샘플 길이가 길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 모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리니어 페이지 EQ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리스폰스, 뭐 페이지 딜레이, 그룹 딜레이 이런 것들이 억제가 굉장히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커팅을 좀 했을 경우에 앞에 보이시는 이런 프리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오지 않고 앞에 약간 웃 약간 이런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욱 이런 게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일부러 이걸 프리링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낮은 쪽에서는 그래도 프리링을 좀 덜 하게 하려고 알아서 이렇게 Q 값이 좀 바뀌는 게 보이긴 하죠. 디지털 모드에서는. 그래서 오존에 있는 EQ는 거의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려고 돼 있는 그 편이지만, 팹필터 Q3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그 단계를 조절해서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우 컷은 가능하면 리듬 악기에다가는 특히, 그리고 마스터 단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무료 특강 했을 당시에도 그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빼먹은 것 같아서 좀 추가적인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프리링이나 이런 거를 발생하고 싶지 않으시면 가능하면 이렇게 지로 레이턴시를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타이밍에는 정확하게 맞게 음악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너무 과도한 커팅은 또 역시 그 부분에 그 레조넌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래 내가 그 원하는 소스의 길이보다 소스의 길이 자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너무 과도한 커팅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악기나 뭐 보컬 이런 데는 리니어 페이지를 쓰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맥시멈을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뭐 하이나 미디엄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단일 개별 샘플들을 믹스할 때는 뭐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뭐 실제 뭐 드럼 사운드들을 마이킹해서 이제 받았을 경우, 그럴 때는 뭐 스네어 같은 경우 뭐 탑 마이크, 뭐 버텀 마이크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위상이 캔슬링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한쪽의 폴라리티를 바꾸지 않으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하나 추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아날로그나 제로 레이턴시를 쓰실 때는 이렇게 위상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위상이 뒤집어지는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두 스네어를 섞는다든지 아니면 킥을 섞어서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 아날로그 또는 제로 레이턴시에서는 위상 시프팅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팅이 들어오는 동안에 소리가 갑자기 얇아지는 부분이 생겨요. 사운드의 변화가 생기는 데까지 커팅을 안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커팅을 하시면 되는데, 그럴 땐 아무래도 리니어 페이즈 EQ 뭐 또는 뭐 내추럴 페이즈 이런 정도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예측 가능한 EQ잉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사운드를 섞으실 때는. 그래야지 이제 위상 시프팅이 안 생겨서 섞였을 때 내가 예상한 대로 이제 EQ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아날로그나 이런 걸 썼을 때는, 특히 커팅을 해서 가져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위상이 캔슬링, 위상이 서로 뒤집혀지는, 그러니까 섞였을 때 이제 위상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캔슬링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스네어 세트를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위에 게 탑 마이크고 아래 게 이제 바텀 마이크예요. 보통은 이제 위쪽하고 이제 아래쪽에서 동시에 마이킹을 한다는 거죠. 원래는 소리가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위쪽 마이크하고 아래쪽 마이크하고 위상이 서로 반대로 녹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위아래 위상을 살짝 아래 마이크를 뒤집어서 지금 맞춰 놓은 상태이긴 한데, 뭐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위에 스네어 소리랑 아래 스네어 소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위상 차이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걸 끄고 들어보시면 위상을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스네어의 어떤 그 소리가 저역 쪽의 그 기음, 루트 쪽의 사운드가 좀 풍부하게 잘 들려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위에 거를 위상을 뒤집어 버리면은 여기서 얘가 올라갈 때, 여기서 얘가 올라올 때 얘는 거꾸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상 캔슬링이 생겨서 이렇게 스네어 소리가 얇아집니다. 들리시죠? 다시 꺼볼게요. 이러면은 그 로우 쪽 사운드가 굉장히 좋게 잘 들어오죠. 이것도 눈으로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스코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굉장히 루트 쪽의 사운드가 잘 올라오지만 제가 하나의 위상을 뒤집게 되면은 그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게 눈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제가 제로 레이턴시를 쓰게 되면은 위상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로우 쪽, 지금 그렇게 얘를 켜나 끄나, 일단 위상은 원래대로 놔두고, 그렇게 크게 사운드의 변화는 잘 못 느끼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EQ를 걸어 놓고 두 개를 동시에 틀게 되면 저역 쪽이 사라져 버려요. 그쵸?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커팅을 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주파수의 위상이 뒤집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얇아지죠. 마치 제가 이 유틸리티의 위상을 억지로 그냥 뒤집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커팅을 했을 뿐인데, 심지어는 소리의 변화도 잘 안 느껴지죠. 그죠? EQ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밑에 스네어하고 같이 동시에 틀게 되면 이렇게 스네어 소리가 얇아져요. 꺼볼게요. 끄면은 다시 로우의 어떤 사운드가 올라오죠. 키면 사라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EQ를 그 사운드를 섞을 때 무분별하게 커팅을 하시면 이런 식의 어떤 위상 캔슬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순히 이제 그냥 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거를 잘 파악을 하고 믹스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황에 맞는 어떤 제로 레이턴시, 리니어 페이즈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